화요일 아침 글로벌 비트 출발하겠습니다. 간밤 있었던 시황 소식과 여러 외신 뉴스들 간추려 드릴 건데요. 이 미국 증시는 지금 월요일장을 끝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크게 밀렸던 증시인데 다행히 간밤에는 좀 반등 시도를 해주네요. 네, 그러게요.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또 그 안에서 종목별로 표정이 좀 달랐습니다.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우선 간밤 어떻게 증시가 마무리됐는지 체린 앵커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졌던 간밤의 뉴욕장이었습니다. 테슬라 그리고 일부 반도체주들이 크게 뛰어오르면서 지수를 지탱해줬던 반면에 엔비디아, 일라이릴리 등의 대형 종목들이 하락한 점은 지수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대 지수는 보합권 정도에서 혼조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인데요. 나스닥 지수가 그래도 테슬라의 급등에 힘입어 0.6%의 상승권을 지켜냅니다. 18,800포인트 선에 거의 근접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증시가 반등 시도를 해주는 가운데 월가에서는 앞으로의 증시 흐름에 대한 장밋빛 전망들이 간밤에 조금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 개의 월가 IB들이 2025년 연말까지 S&P 500 지수의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모건 스탠리입니다. 자, 가장 왼쪽이 불케이스, 가장 낙관적으로 봤을 때의 시나리오, 중간이 베이스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오를 것 같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이 시장이 약세적으로 돌아갔을 때의 베어 케이스의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밸류에이션이 지금 전체적으로 높아진 건 맞지만 펀더멘털도 함께 개선 중이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을 정당화시켜주고 있다. 견고한 매크로 여건으로 인해서 6개월 후 밸류에이션은 더 좋아질 수 있겠다. 그러면서 2025년 연말 타겟치를 기존의 5,400선에서 이제는 6,500선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간밤 종가 대비했을 때에는 10% 정도의 상승 여력을 시사하고 있고요. UBS에서는 내년 상반기 5% 정도의 완만한 조정이 있겠지만 하반기에는 시장이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연말 6,400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BMO 캐피털에서는 증시 향후 수년 동안 그간의 상방 추세를 이어갈 수 있겠다. 강세장 3년 차에 접어드는 내년의 상승률은 이전만큼 강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다. 그러면서 6,700포인트를 기본적인 시나리오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낙관론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드렸고요. 히트맵을 열어서 간밤의 시장 흐름 조금 더 자세하게 챙겨보시죠. 테슬라가 강한 반등을 이어갔습니다. 5.4%의 급등세였는데요. 이 트럼프 팀이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연방 프레임워크 정립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뉴스가 전일 흘러나온 영향입니다. 지금은 기업들이 자율주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각 주마다 서로 다른 규제 조건을 충족시켜야지만 그 주 안에서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전역에서 상용화하기란 쉽지가 않고요. 이 규제 조건을 일일이 맞추기가 참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연방 차원의 통합된 규제 체계가 마련된다면 전국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가 한층 수월해질 수가 있겠죠. 전일 우리장에서 그러다 보니 각종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시세를 먼저 받아갔고요. 미국에서도 테슬라가 월요일장 탄력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로보택시 시장 내에서 이 테슬라의 경쟁사들이죠. 우버라든지 리프트의 주가는 크게 빠졌습니다. 이쪽에 위치한 것이 바로 우버인데요. 5%의 급락으로 진행이 됐죠. 테슬라의 시장 지배력이 확대될 거라는 우려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엔비디아입니다. 실적 발표가 딱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아침 이 시간에 자세한 내용 정리해 드릴 건데요. 주가는 오늘 1%대 밀려났습니다. 이 시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독립 변수가 된 만큼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뜨거운데요. 실적의 추정치입니다. 3분기 매출액은 YOY 기준 82.8% 증가가 예상되고요. 4분기에는 60
27.6% 정도의 가이던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거는 4분기부터는 블랙웰의 판매분이 일부 포함된다라는 건데요. 문제는 이 블랙웰의 칩의 출시 그리고 판매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전일 블랙웰의 설계상 결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서버 렉과 결합했을 때 과열이 발생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이슈가 부상을 했죠. 이에 따라서 생산과 출하가 지연될 거라는 우려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닝콜 때 분명히 질문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목요일에 어떠한 답변을 할 것인가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과열 이슈로 인해서 애플의 시총 1위 자리를 다시 내어줬다는 점도 체크가 가능하고요. 그 밖에 시장을 움직였던 종목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간밤에 큰 폭의 급등이 나왔는데 이 나스닥 상패를 모면하기 위한 규정 준수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한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출할 것이다 라는 배런스의 보도가 전해지면서 주가가 반등을 했고요. 다만 이미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거기다가 회계법인의 사임까지 이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미 시장의 신뢰는 좀 많이 잃어버린 상황이죠. 주가는 16% 가까운 반등으로 오늘 진행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리버티 에너지 그리고 오클로 두 가지 에너지 기업에 해당하는데요. 트럼프가 차기 에너지부 장관에 리버티 에너지의 CEO인 크리스 라이트를 지명했다. 이러한 소식이 들려옴에 따라서 양사의 주가가 나란히 올랐습니다. 리버티 에너지의 경우에는 5% 가까운 반등이었고요. 오클로의 경우에는 이 크리스 라이트라고 하는 CEO가 이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사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15% 가까이 급등한 $20 선에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관련주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비트로 유명한 소프트웨어 기업이기도 한데요. 이미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비트코인 5만 개 이상을 추가로 매수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전체 보유 규모는 약 300억 달러, 우리 돈 41조 원에 해당합니다. 주가는 13%의 급반등으로 진행이 됐고요. 간밤에 비트코인 가격이 장중 92,000달러 선을 터치한 점 역시도 투심을 끌어올렸습니다. 자, 이와 함께 조금 전에 함께 들려오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속보 한 가지가 있는데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가 가상자산 회사인 벡트에 대한 인수를 추진 중이다. 이러한 뉴스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양사는 현재 사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이에 따라서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가 10% 이상의 급등세, 그리고 벡트 홀딩스의 주가는 162%의 폭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국 내 저가 항공의 대명사주요. 스피릿 항공 결국에는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들려옴에 따라서 주가 내림세를 연출했습니다. 특징주 마무리하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 이어가시죠. 네, 글로벌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 내에서는 트럼프 랠리가 벌써 식은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간밤에는 트럼프가 다시 한번 테슬라에 힘을 더해줬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차량 관련해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하면서 테슬라의 힘을 강력하게 실어준 듯해 보이는데요.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연방 규제 체계를 교통부의 우선순위 중 하나로 삼을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자율주행과 관련해 주 단위의 규제가 아닌 연방 차원에서의 통합된 규제 체계를 마련해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테슬라의 주가는 급등하고 시가총액은 장중 한때 1조 1,000억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가 다시 한번 완전 자율주행 규제와 관련해서 테슬라의 손을 좀 들어줬습니다. 우선 지금 연방 차원에서 통제를 하던 규제에서 이 전체 통합된 차원을 하겠다. 주가 아닌 연방 차원으로 넓혀가겠다라고 하면서 손쉽게 규제를 완화하려는 의지를 좀 보였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연간에 배치되는 자율주행의 차량의 수가 기존에 2,500대 정도 됐는데 이제 10만 대로 늘리겠다라고 전한 겁니다. 사실 2,000대에서 10만 대라는 것은
사실상 규제를 거의 없애겠다라는 의도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아무래도 이 테슬라가 로보택시, 이 로보캡을 공개를 하면서 자율주행 시장에 대한 욕심, 큰 꿈을 공개한 바가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기술적인 좀 제약도 있었습니다. 완전 주행 차량이지만 여전히 운전자를 필요로 하는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구글 산하의 웨이모에는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규제까지 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테슬라의 가장 직접적인 이익이 될 것이다 라고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테슬라가 주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에 길게 살펴보면 최고가 기준으로 50% 넘게 상승했던 테슬라에 이렇게 정부의 힘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정말 어디까지 얼마나 힘을 받게 될지 많은 사람들이 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등하다가 좀 조정을 받고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기준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포트에 가장 많이 담은 글로벌 기업 1위에 테슬라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정을 받았을 때는 2, 3%대 낙폭이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300 선에서 안정적으로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큰 폭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고요. 그리고 잘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너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테슬라 곧버스 ETF도 등장했다는 점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부의 힘이 테슬라에 얼마나 더 큰 힘을 더해줄지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참 이렇게 중국 시장 내에서는 워낙 큰 시장에 저렴한 가격까지 더해진다라고 할 때 정말 그 상품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대륙의 실수다라는 별명을 가진 샤오미가 이제는 휴대폰 시장을 뛰어넘어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점유율도 상당히 키우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어떠한 소식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오미가 지난 3월 첫 선을 보인 전기차 SU7의 인도량이 1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출시 230일 만에 10만 대라는 기록을 세운 겁니다. 이에 연간 목표량을 13만 대로 높여 잡았습니다. 출시 당시 사전 주문은 3,680대였고 지난달 출하량만 2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전기차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사업도 순항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샤오미 휴대폰이 가성비가 정말 좋은 휴대폰으로 인기를 끌어왔었죠. 그래서 지난 8월에만 해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애플을 제치고 2위를 차지하면서 정말 점유율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근에 고급화 전략까지 더하면서 지금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 그 성장성도 그 전망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 안에서 이 전기차 시장, 자동차 산업도 상당히 흐름이 좋은데요. 아무래도 좀 후발주자다라고 하면서 우려가 되었던 전기차, 함께 출시했던 SU7이 정말 단기간에 엄청난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힘이 더해지면서 샤오미는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가의 상승폭도 상당한데요. 올해만 들어서 80% 넘게 상승한 샤오미에 지금 여러 IB 측에서는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올려잡고 있습니다. 중국 내 IB뿐만 아니라 골드만삭스에서도 지금 목표 주가를 10% 이상 올려잡은 상황인데요. 이러한 흐름이 샤오미의 주가뿐만 아니라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또 대중 제재와 관련해서 어떠한 흐름이 이어지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트럼프 트레이드가 좀 주춤하나 할 때도 여전히 시장을 좀 뜨겁게 달구었던 섹터가 바로 양자 컴퓨터입니다. 이 양자 역학의 원리를 사용해서 기존의 문제들, 기존의 기술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서 힘을 받았던 섹터가 있는데요. 이 아이온큐가 또 새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가는 좀 주춤하기는 했지만 기술상에 어떠한 내용이 있었을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및 네트워킹 업계의 선도 기업인 아이온큐는 엔비디아 큐바큐 플랫폼과 자사의 최신 양자 컴퓨팅 하드웨어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워크플로우 시연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연은 양자 가속을 GPU만큼 간단하고 보편화된 솔루션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양자 컴퓨팅 기술은 기존의 기술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다소 복잡한 문제들을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서 AI 혁명 이후에 가장 혁신적인 기술이 될 것이다라고 좀 두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양자 컴퓨팅 업계를 집중 육성시킬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더하면서 주가상의 흐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기대감에 주목을 가득 받고 있는데 사실 이 양자 컴퓨팅 시장 내에서 우리나라의 개발 수준은 조금 느린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유럽은 정말 사활을 걸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만 해도 지금 현재까지 100억 달러가 넘는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핵무기, 코드를 해석하는 등 정말 군사 문제에도 아주 중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 그리고 여러 기업들이 시장의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듯해 보이는데요. 이 안에서 단연 1위 기업인 아이온큐가 최근에 주가상에도 좀 아주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간밤에 이제는 엔비디아 플랫폼과 손을 잡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GPU와 이런 양자 컴퓨팅이 얼마나 잘 호환이 되는가 하는 지금 기술을 공개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리소스의 소비도 줄이고 비용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히 끌어올릴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상황인데 그리고 이러한 시장 안에서 지금 아이온큐가 특히나 매출이 100% 넘게 전년 동기 대비 상승을 하면서 좀 기대를 받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점이 좀 간밤 주가를 흔들리게 한 부분이다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아이온큐가 최근에 60%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열에 대한 주의보가 강력하게 내려진 상황이고 과연 그 기술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정말 존재하는가 그리고 미래에도 정말 쭉 이어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계감이 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간밤 IB 측에서도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 7일부터 13일까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 포트폴리오 내에서 가장 많이 덜어낸 종목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흐름 안에서 주가가 더 하락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죠. 우선 간밤에 10% 넘게 하락하고 거래를 마쳤는데 이러한 흐름 안에서 양자 컴퓨팅 기술 자체에도 그리고 지금 주가의 흐름에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상품 시장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 간밤에 3%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좀 고조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노르웨이 안에서 생산 중단 소식에 3% 이상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9만 달러 위로 올라섰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전망이 긍정적입니다.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흐름 안에서 마이크로스트레치가 5만 개 이상 추가 매입을 하면서 전망 역시나 아직 긍정적이다라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과 굴이 지금 1% 넘는 상승폭을 보였는데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최근에 금값이 좀 주춤하기는 했지만 트럼프 정부 내에서 여전히 금값이 강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내년까지 3,000달러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어떻게 이어질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